글로벌 시대, 대한민국 청춘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취준생을 위한 등급업 영어특강. 등급업 영어특강 활기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조어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여러분, 카공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카페와 공부를 합성한 말입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요즘 카페에 가보면 커피를 마시러, 대화를 하러 온 사람들 못지않게 아니면 오히려 더 숫자가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부하고 있는, 개인 업무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바로 카공족이라고 하는데요. 와이파이도 공급이 되고요. 음악도 들리고 적당한 소음도 있고 참 일하거나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은요, 왜 카페에서 공부를 하지? 공부를 할 거면, 일을 할 거면 도서관에 가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 조사 결과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한국산업심리학회에 따르면 아주 조용한 정적 상태보다 어느 정도 적당한 소음, 백색 소음이 있는 상태가 집중력도 47.7%, 기억력도 6.9% 상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왜 카공족이 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좀 알 수 있는데, 반대급부에서는 좀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카페에 들어갔다가 순수하게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하러 들어가는데 너무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리가 없어서 나왔다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만큼 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강의 두 학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은 카공족이신가요? 규리 학생부터 물어볼까요? 어때요? 네, 저도 카공족이라서 매우 공감이 가는데요. 그래요? 네. 저도 너무 조용한 상태에 있으면은 제가 제 소리에 놀라더라고요. 너무 조용하면은 조금만 소리가 나도 너무 크게 들리니까. 네. 근데 그래서 카공족이 참 공감이 가고 또 실제로 요새 카공족만을 또 저격해서 그렇죠. 실제로 독서실도 카페처럼 만드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매우 공감이 가요. 그래요. 네. 저도 약간 백색 소음이 있어야 좀 집중이 잘 되는 타입이라 그래요.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슬 학생 어때요? 저는 공부할 때 좀 소음이 없어야 집중이 잘 돼서 반대로.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근데 또 이게 카공족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약간 집중이 뭐 잘 안 되거나 뭐 기분 전환 겸 카페로 때. 공부하러 네네.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또 거기에 보면 공부하는 분들만 있는 게 또 아니고 하니까 그렇죠. 저는 그럴 때 차라리 카페 가기보다는 그냥 음악을 제가 좀 조용한 거를 틀어서 저 혼자 그냥 듣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슬 학생은 카공족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조용해야 집중이 잘 된다는 건데, 그럼 실제로 이제 커피 마시러 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공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좀 이거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이해는 하는데 이제 조금 이제 자리가 없을 때는 그렇죠. 도서관에 가시지 뭐 이런 생각도 하는군요. 그래요. 두 분이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요즘에 딱 이 현상을 잘 보여주는 단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카페에서 공부를 하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든 어디든 내가 집중이 잘 되는 곳을 다 찾아다니는 거겠죠. 열정만 있다면 어디서든 공부가 좀 잘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결과도 좀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어특강 알차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영어 스나이퍼 한덕현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또 문법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일에 이제 그동안 보셨던 걸 조금 복습을 좀 하시고 이런 거였나라고 이해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제 큰 바람입니다. 처음보다 지금 듣는 게 조금이라도 더 이러는데 내 생각하고 맞네. 이런 것 등이 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기를 좀 기대하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또 여러분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말씀드린 것이 이제 프리퍼라는 단어를 좀 말씀을 또 드려봤었고요. 또 기출에서는 또 그게 있었죠. 오어라는 거 있었잖아요. 또는이라는 그 접속사가 양쪽의 모양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오어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 보셨을 때 앞에 투부정사 있고 뒤에 ing가 있어서 틀렸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양쪽을 좀 맞춰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지방직 9급의 기출에선 요거였었습니다. A와 B. 근데 여기다가 여기 투부정사 썼고요. 여기다가 ing를 써버렸고요. 그래가지고 요것이 서로 안 맞는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야. 이랬단 말이죠. 그죠? 투부정사면 투부정사, ing면 ing 이렇게 줘야 되는데 말이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 평행구조, 뭐 병치법, 병렬구조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더불어 생각해 줘야 될 것이 꼭 요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예, 좀만 더 보시면은 우리가 and 같은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but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nd나 but이나 or는 같은 것끼리 묶어준다. 내가 흔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앞과 연관지어서 사용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not only A, 우리가 but also B라고 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거. 자, 이 경우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양쪽을 맞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참고로 요 also를 물론 생략할 수도 있는 거죠. A뿐만 아니라 B도가 되는 것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을 맞춰주는데 요것만 썼을 때와 법만 썼을 때, 즉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는 법만을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not only라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요런 경우는 우리가 상관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관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것은 잠시 뒤에 요 말씀드린 이유는 문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밖에도 우리가 이제 either A와 B라고 해서 우리가 O 앞에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either를 더 쓰는 경우 있죠. 요 O와도 그냥 단도로 쓴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either랑 함께 쌍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도 상관관계에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하고요. 작년에 여러분들 아주 좀 독특한 문제가 있었죠. 사회복지에서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국가직 9급에서도 나왔었던 표현이 뭐냐면은 바로 나대의 법비라는 요 구문이 시험 문제 나왔었죠. 네, 나대의 법비. 요 구조가 사회복지 그리고 국가직 9급에 다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때 요 놈하고 요 놈을 맞춰줘야 되는 그런 문제로 바로 2번이나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상당히 나름대로 좀 정해진 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해드리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여러분들 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도 그냥 and만 쓰는 게 아니라 바로 뭡니까? both가 또 함께 있죠. 자, 요렇게 함께 지금 써드린 거. 즉, 다시 해서 but만 있는 게 아니라 or만 있는 게 아니라 but만 있는 게 아니라 and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요런 말들과 같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요걸 상관관계에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요 얘기 말씀드린 이유 앞으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 말이죠. 자, not only 다음에 지금 뭐가 나왔냐면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뭡니까? but이 나왔죠? 근데 이거 뭐가 나왔습니까? ing가 나와버렸죠.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투부정사 썼으니까 그럼 여기도 뭘 써야 되느냐? 투부정사를 써줘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혹시 또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뭐야? 꼭 여기 있는 거 맞출 필요 있겠어? 요거 ing 맞춰서 여기도 ing로 바꿔버리지. 라고 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은 ask라는 동사는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니까 기준은 ask가 투부정사, as가 투부정사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니까 요거 앞에 있는 걸 바꾸시면 안 됩니다. 자, 좀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and랑 but이랑 or는 같은 것끼리 묶어줍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같은 것끼리 묶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건 또 상관관계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만일에 여러분 요것이 없을 때는, 즉 not only가 없을 때는 요 뒤에 나오는 to는 생략해도 관계는 없어요. 요게 바로 작년에 사회복지하고 국가직 9급에 나왔었던 그 유형입니다, 이게요. 다시 얘기해서 이거 not only가 없으면은 우리가 동일한 부분은 생략해도 관계없다라는 그러한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상관관계에 있을 때는 여기에 있는 형태와 여기 있는 형태가 완벽하게 동일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to가 있으면 요 to도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요 문제가
작년에 사회복지에서 특히나 우리 학생들이 요거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엔드너머시나 오와 같은 경우 다시 얘기해서 투가 있다. 뭐 투뿐만 아니라 가령 인이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인이 있다. 그럼 얘는 생략해도 관계없다고요. 근데 여기에 만일에 인이 있다. 그럼 여기 똑같이 인이 있어. 이런 식이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보신다면 혹시나 하는 문제까지도 대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not only 다음에 투부정사 나왔습니다. but also 다음에도 투부정사입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2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또 뭘까요? I don't know how you wanna postpone 그랬습니다. make a decision 그랬고요. 자, 여기에 how가 y네요.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은 사실 가장 포인트가 요 단어죠. 요거는 여러분들 작년에 그 지방직 제가 기출을 해드렸었기 때문에 기억나시려 믿습니다만 나온 단어가 뭐였었냐면 suggest라는 동사가 혹시 있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suggest가 다음에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죠. 마찬가지로 postpone도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suggest가 ing를 취하듯이 postpone도 똑같이 ing를 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명사 취하는 동사, 즉 ing 취하는 동사, 투부정사 취하는 동사 이런 걸 구분해서 외워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동명사 취하는 동사 사실 어떻게 보면 꽤 많이 나올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만 의외로 그동안 잘 안 나왔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바로 작년에 지방제 9급에 나섰단 말입니다. 요거는 이 사람의 성향이다. 그러니까 좀 더 생각하셔서 우리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라고 해서 말씀드려봤고요. 참고로 포스폰이라는 것이 연기하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또 의미가 여러분 같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취하는 형태도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여기서 포스폰이 연기하다 이랬단 말입니다. 뭐 꼭 연기하다라기보다는 뒤로 미루다라고 해서 지연시키다는 딜레이라는 단어 있죠. 아니면 두 단어로 또 뭐가 있습니까? put off라는 이런 단어도 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지금 여기 전자칠판에 제가 잘 안 써져서 그런데 이 단어 한번 좀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procrastination이라는 건데요. procras입니다. stinat입니다. procrastination인데 이것도 뒤로 미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려봤고요. 어쨌든 연기하다 지금 말씀드렸죠. ing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3번 되겠습니다. 자,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우선은 요게 지금 요게 주어입니다. 여기 주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콤마 나왔죠? 우리 앞선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죠? 주어 다음에 이렇게 콤마 나오면 이건 꼭 콤마를 둬야 됩니다. 만일에 이게 없다라고 하면 그거를 쓰신 분이 잘못 쓰신 거예요. 그냥 혹시라도 만일에 만나신다면 그건 잘못 쓴 겁니다. 그래서 주어 다음에 콤마는 반드시 콤마 있습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는 또 친절한 언어가 또 영어다. 왜냐? 자기가 쓰려고 한 거는 자기가 보여주려고 하는 건 반드시 단서를 줍니다. 그거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게끔, 그걸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영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러면 뭡니까? The programs가 주어가 되는 것이고요. 자, would not have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동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간에 요게 껴들어갔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지금 보니까 다큐멘터리라고 해서 이게 보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 모두가 스타일 면에서는 바로 다큐멘터리다라고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자, 요거는 그럼 요 대은 또 뭘까요? 라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보면 구조상으로 주어 있고 동사 있고 이렇게 보호 이렇게 있을 때 요것을 우리가 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왔다라고 요 대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접속사라고 표현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접속사 대시든 관계대명사 대시든 일단 이 앞에 뭐가 있으면은 콤마가 있으면 문제죠. 자, 기억해 볼까요?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 대시든 접속사 대시든 일단 콤마 다음에 나오면은 이것은 사실상 틀린 것으로 간주하고 보셔야 되고 특히 관계대명사 대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콤마가 올 수 없죠. 그 점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자, 이것이 지금 2013년으로 기억됩니다. 콤마 다음에 대설 쓴 문제가 국가직 9급에 전 문제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5년입니다. 2016년입니다. 작년입니다. 작년에는 지방직 7급에서 전치사 다음에 대설 쓴 것이 나와서 틀렸다고 제시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2017년에는 바로 전치사 인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설 썼기 때문에 틀렸다고 해서 문제 출제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우리가 콤마 다음에 일단 뭐 접속사든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 전치사든 그 다음에 일단 대시 나오면 이것을 우리가 일단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친구도 사실상 거의 없어요. 굉장히 수월한 거죠, 사실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이어서 지금 출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나름대로 출제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다는 거. 아, 참 요거는 또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특히나 관계대명사 대시라는 것 앞에 우리가 이제 콤마 오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조금 공부하는 분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앞에 선행사라는 것이 있죠. 요것이 이렇게 꾸며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행사와 대사에 요거 콤마를 두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만일에 말입니다. 선행사와 대사에 요렇게 있는 것은 관계없어요. 요거는 관계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게 중간에 삽입을 시킨 건 관계없는 거예요. 네, 요런 거는 수능에서는 꽤 나와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 영어에서는 별로 그렇게 안 보이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글보다 많이 이런 게 보이다 보니까 가끔 질문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여기에서 콤마 나온 게 좀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여기에서 지금 요놈이 아마 요걸 꾸며줘야 되는데요. 접속사 가지고는 꾸미면 곤란하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요놈이 또 요거랑 똑같은 놈이 또 돼버립니다. 내용상으로. 자,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사실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사실상 그 자체가 대명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관계대명사라는 건 그 자체가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건데요. 즉 얘가 대명사고 사실도 얘가 대명사란 말입니다.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놈하고 요놈이 반복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요것은 바로 뭡니까? 작년 국가직 9급에도 출제가 됐었던 문제죠. 바로 선행사와 동일한 대명사를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콤마다에 뭐 나올 수 없다? 된 나올 수 없다. 요거까지 이제 같이 보여드린 거고요. 물론 그럼 어떻게 바꿔드릴까요? 이게 사물이니까 사물의 관계대명사 뭐로 바꿀까요? 네, which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요거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서 if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뒤를 보니까 were라는 게 있고 말이죠. 요선의 의사가 뭐죠?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보는 건데요. 안락사죠. 이 안락사라는 어원이 참 재밌죠. 유라는 게 이게 좋은이란 뜻이고요. 이게 죽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안락사는 좋은 죽음이란 뜻입니다. good death라는 뜻입니다. 사실은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안락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40년 전이랬어요. 아마 해석을 해보니까 이럴 것 같습니다. 안락사가 40년 전에 합법적인 것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뭡니까? 오늘날 호스피스 운동이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이거 좀 공감이 좀 가기는 좀 하기도 하네요, 사실. 자, 40년 전에 안락사가 합법화된 것이었다면은 그랬어요. 근데 사실 뭡니까? 합법화됐었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네, 바로 그거. 즉 표현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우리가 소망이나 바람을 나타내 주는 것. 요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가정법이라고 하죠. 가정법이라고 하는데요. 요건 또 언제의 사실입니까? 40년 전이니까 과거 사실이죠. 다시 얘기해서 과거 사실에 대한 우리가 가정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if, 주어, 요속은 had, pp로 써주셔야죠. 그래서 had, been 이렇게 돼줘야 되죠.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had been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지금 보시는 바대로 오늘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언제냐면 요것은 현재가 돼버립니다.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 그래서 이거 미래 과거형만 써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냐. 여기는 과거 사실을 표현하는 가정법. 여기는 현재 사실을 나타내주는 가정법. 이것이 하나의 문장 속에서 섞여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혼합가정법이라고 하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혼합가정법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기출하고 좀 맞춰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한번 만들어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한 문제만 더 볼까요? 한 문제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거보다는 좀 짧으니까 그래도 좀 보시기가 좀 편치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동사 중심으로 좀 일단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죠. 바로 이거 요거 말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manage라는 동사는 다음에 투부정사 취하는 거 맞습니다. 요걸 생각해 줍니다. manage라는 것이 관리란 경영을 뜻하는 겁니다만은 투부정사가 나올 때는 대체로 그럭저럭 해내다라든지요. 뭐 간신히 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매니저는 투부정사 취하는 거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편 아마 조금 학창 시절에 공부하신 분은 아마
뭐 이런 거 I could make myself understood in English라고 해서 맨날 나는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어요라는 거 아마 많이 좀 외우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바로 make 다음에 self 나오고 understood 이렇게 나옵니다. 이 표현은 바로 의사소통하다는 표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manage가 투부정사 받은 거 옳으냐? 옳습니다. 둘째, make myself understood 의사소통하다는 이 표현을 알고 계십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두 표현 바르게 쓰였습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옳은 거 오르는 거니까 1번이 맞겠네요. 그러면은요. 그럼 2번에는 뭘까? 지금 작년 그리고 재작년 그리고 이제 그 이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국가직 7급에서도 지금 2016, 15, 14, 13년에서는 지방직 9급에선 바로 요것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말입니다. 이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출은 바로 요게 참 많죠. be used라고 해서 말입니다. 요 다음에 이제 동사만 달랑 이렇게 써버리면 요 부분을 우리가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뭐뭐하기 위해서 이용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명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동사 나왔을 때 ing를 붙여버린 요거는 뭐뭐에 익숙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 참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 15, 16까지는 요것만 나왔고 2013년에는 바로 요게 나왔었어요. 커스텀도 말입니다. 요것도 익숙하다는 뜻이죠. 요게. 그래서 저는 그 3년 연속 만일에 이게 나왔었다라고 한다면 비유스트가 나왔었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한 3, 4년 말에 다시 한번 요것이 부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요것이 익숙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accustomed to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좀 아까 used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때도 마찬가지로 요 놈은 다음에 뭘 받는다고요? ing를 취하게 됩니다. 요거는 무조건입니다. 요거는요. be accustomed는 다음에 to 다음에 무조건 ing 쓴다라고 생각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be accustomed to라고 해서 암기할 땐 요렇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be accustomed to 해서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바로 뭡니까? grow라는 동사에서 나온 과거형이잖아요. grow라는 동사에서 나온 과거형인데 물론 여기서 뭐 잘하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참고로 말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나 이거 비동사로 알고 있었는데 왜 얘가 들어갔지? 그러면은 말이죠. 잘하다는 뜻과는 전혀 관계없고요.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익숙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익숙해지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ing가 빠져 있는 겁니다. 3번에 보겠습니다. 기출에 더 넘버러브 있었죠? 아마 이것도 설명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딱 보면 우리 친구들 거의 본능적으로 가죠. 본능 어디로 간다? 동사로 간다 이거죠. 그죠? 완전 본능으로 가죠. 아이고. 자, 근데 너무 본능이면은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더 넘버러브가 뭐뭐의 숫자라는 얘기인데 요것이 주어로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요거 동사를 봐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때 동사는 복수가 아니라 바로 뭐다? 단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s를 이렇게 써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와 하고 넘어가 버리죠. 큰일 납니다. 끝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요 중간에 껴들어가는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여기서 더 넘버러브가 주어 그래 동사 단수 쓴 건 맞아. 그런데 더 넘버러브가 주어일 때 우리 친구들은 더 넘버러브 단수 더 넘버러브 단수 더 넘버러브 무조건 그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모든 동사 단수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여기에 걸리는 동사만 저기에 걸리는 동사만 단수로 하게 되는 거지요. 즉 다시 얘기해서 요 동사와는 무관한 거지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 요 놈을 우리는 주격관계대명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여기에 지금 try라는 동사 앞에 주어가 없죠. 이런 걸 우리가 주격관계대명사라 하죠. 그럼 이 다음에는 동사는 수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뭐라 그랬습니까? 선행사라 그랬죠. 바로 여기에 맞춰준다 그랬죠. 다시 그래서 people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맞춰서 try 이렇게 해서 보셔야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이것은 참고로 제가 기억하는 바 2015년으로 기억됩니다. 국회 9급에서 출제한 스타일입니다. 이 스타일은. 그러니까 이거 딱 맞는 중간에 이거다 딱 갖다 놓고서. 네. 근데 참 이런 것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물론 뭐 우리가 점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세심하게 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뭐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죠. 한 문제 푸는데 그냥 딱 우리가 어느 하나만 보면 한 가지만 생각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입니다. 그런 데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만 조심합시오. 요거까지 말입니다. 어쨌든
네, 4번입니다. 여기서 4번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 does she라는 겁니다. 요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부가의문문이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 영어에서는 79, 99 포함해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데 작년에 출제됐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딱 한 번 출제가 됐었는데요. 바로 여기서 does she라는 요것이 부가의문문인데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부가의문문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주어 동사를 가지고서 바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앞에 있는 주어 동사를 바로 동사 주어로 의문문화시켜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만일에 I think가 있을 때는 요거는 말이죠. 요걸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절 속에 있는 주어 동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요거 무시해야 됩니다. 요거를 무시해 줘야 됩니다. 요거. 자, I think가 있을 때는 절속을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지금 저기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걸 갖다 부가의문 만드는 거니까 요 놈은 요렇게 그리고 요 놈은 요렇게 오셔야 되겠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부가의문 만들 때 앞에 있는 동사, 비동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비동사 쓰게 돼 있죠. 그리고 the girl은 여성이니까 she로 바꿔서 말입니다. 요렇게 말입니다. 따라서 does she가 아니라 is she가 되셔야 됩니다. 물론 부정은 뭐로 바꿉니까? 긍정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긍정으로 is she가 답입니다. 요것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또 두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많은 문제 안 봤지만은 여러분 좀 중복되는 듯한 반복되는 듯한 그런 느낌 한번 보이실 겁니다. 예,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 영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다가 조금 여러분 보시면서 아 저런 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구나라는 생각 아마 가지실 수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복습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꼭 보셔서 여러분들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급업 영어 특강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문 열면서 카공족,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지요. 물론 카페에서 공부가 잘 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한테는 오히려 불만도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커피를 마시러 가는데 공부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다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분들한테 좀 눈치가 보여서 자유롭게 떠들거나 대화할 수 없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겠지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요. 우리 카공족들이 좀 양보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카페나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요. 또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학습 공간을 검색하시면 예약을 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공공기관을 이 카공족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뭐 미술관이나 음악관 이런 공간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넓은 공간,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 공간에서 공부가 더 잘 된다 하시는 분들 많이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영어 강의 내용도 다시 보실 수 있어요.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